자, 31이고요. 31 갑시다. 스킬드한 클리닉션이에요. 클리닉션이면 이제 클리닉 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이제 임상의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련된 그러한 의사들은요, 자기 자신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뭐,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Pride themselves, 제기대명사 온 거 체크해 주시고요. 뭐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having 갖는 건데요. 익스텐시브한 코맨드를 갖는 거야. 뭐에 대한? 뭐 해부학,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에 약학, 그리고 뭐 the latest면은 최신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breakthrough 하면은 뭐 돌파구보다는 여기서는 뭐 혁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광범위한 코맨드, 지식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은 is critical, 중요합니다. to providing, 제공하는 데 중요하죠. 뭐를 제공해요? competent care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만족하는 그러한 케어, 만족하는 그러한 치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이제 좀 하고자 하는 말인가? 그러나 just as important is the knowledge of how illness.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구문이 이상하죠? 왜? 아니, just as는 그렇다 치고 important, is, 더 널리지? 뭐지?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그죠? 도치예요. 그래서 just as important is라고 하면요, 얘도 역시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역시나 똑같이 중요해요. 즉, 질병에 대한 지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질병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지식도 중요하다야? 얘가 주제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질병이라고 하는 게 환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감정 얘기네요. 질병과 감정의 관계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죠. 자, 그리고 비록 there is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특정한 확실하게도 방이 존재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방이야? 개인의 variation이라고 하면은 변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이에 대한 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의 룸이라고 하는 거는 여분 또는 여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개별 차이에 대한 여지가 확실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그러한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때때로는 anticipated라고 하면은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감정 반응은. 즉 어떠한 병이 걸렸을 때 어떠한 감정 상태를 겪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비슷하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암에 걸렸어. 그럼 좀 우울해지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죠? 너무 좀 그런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having sense, 감각을 갖는 건데요. 뭐에 대한 감각이냐면은 일반적인 감정의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반하는 건데, 국면과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phase and stage라고 하면 국면과 단계예요. 어떠한 국면에 들어서다. 어떠한 단계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병의 국면과 단계를 수반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감정의 감각을 캐치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의사들이 생각하도록 허용한대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incorporate, 합칠지에 대해서. 근데 뭐를 합칩니까? The emotional domain이라고 하면은 감정적인 영역과 환자의 평가, 그리고 치료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응시킬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한 병에 대한 그러한 단계가 있어. 예를 들면 암 2기, 3기, 4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과 수반하는 일반적인 감정, 뭐 우울함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을 잘 캐치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감정적 영역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orking, 일을 하는 것은 주어겠네요. 자, 누구와? 그 환자의 감정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 의사들이
능숙하게 감정을 다루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in a manner라고 하면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인데 그 방식은 가장 잘 환자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해결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삽입절이죠. From a plac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면요. 위치로부터야. 근데 어떠한 위치냐면은 이해와 수용의 위치로부터. 즉, 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위치로부터 그 사람의 감정과 함께 막, 작업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사실상 글 자체는 쉬웠죠. 그래서 병에 대한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병에 따라서 생기는 그러한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능숙하게 그 병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 정도의 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글이었고요. 그 다음 가봅니다. 소시올로지, 사회학, 메디컬 사회학.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사회학입니다. 사회학은 참, 저도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참 많아요. 심리사회학, 뭐 집단사회학, 경제사회학, 의료사회학, 별거 많습니다. 자, 의료사회학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겨집니다. 뭐로? 부정적인 물리적 상태라고 여겨진대요. 에드벌스는 이제 부정적인, 반대의라는 뜻이 있죠. 자, 구성하고 있는, 뭘 구성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physiological dysfunction이니까, dysfunction이라고 하면 이제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리적으로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야, 개인 속에서. as compared라고 하면은 비교되듯이, 뭐랑은 비교되듯이, 질병이나 뭐 sickness, 아픔과는 비교되듯이, 개인 안에서 생리 활동이 잘 안 되는 것을 포함하는 잘못된 물리적인 상태를 일컫는 게 디지즈라는 거야. 그래서 즉 의료사회학에서 질병의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actual practice. 실질적인 그러한 관행 속에서, 실행 속에서 그 디지즈라는 그러한 용어는요,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요. 꽤나 자유롭게 적용이 돼요. 어디에? wide variety of conditions면 굉장히 넓은 다양한 범위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는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도 질병이라고 하는 게 꽤나 자유롭게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실제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병의 정의는 있는데 어떻다는 거야? 그냥 그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컨트로버셜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구역 중에 하나는 멘탈 illness랑 좀 관련이 있대요. 정신질환. 정신질환에서 어떤 것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대 이하의 사실이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자, 많은 정신 디스오더, 질병이라고 하는 게 would not be considered, 여겨지지는 않을 거야. 질병으로서 여겨지지는 않을 거야. under definition above라고 하면은요, 위에 나온 그 정의의 하에서예요. 그럼 위에 나온 정의는 뭔데? 부정적인 물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물리적 상태를 기반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멘탈 디스오더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야. 왜? 질병은 물리적 상태인데 정신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이 말해 지어질 수 있어요. 어디에도 다른 상태들에서도. 어떤 상태냐면은 그 상태는 식별이 되어져 왔죠. 뭐로써? 디지즈로서 식별이 되어져 왔어요. 다양한 시간에. 즉, 다양한 시간에 질병으로서 밝혀져 온 그러한 다른 상태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질병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질병이라고 인식이 되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조현병. 질병입니까?
디지즈인가? 병인가? 근데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상태는 아니잖아, 사실. 그지? 되게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조현병이라고 하는 적에, 과연 아까 그 용어에 맞춰서 하면은 병이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예시가 나오네요. 예시는 포함하고 있는데요. 알코올리즘이나 드러그 어뷰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즉, 술 중독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나중에 알겠죠? 요즘 제가 그 창의고 애들 고3 이제 올라갔잖아. 대학생. 맨날 술 사진만 올라와요. 젊음이 좋죠. 그죠? 여러분들도 1년 뒤에 맨날 술 사진만 올라오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인스타를 많이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스타를 많이 알게 돼가지고 맨날 술 올라와요. 자, 이러한 컨디션은요, do not necessarily have,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요? clear cut이라고 하면은 명확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은 필수적인, 명확한 요 정도의 뜻을 보시면 돼요. 그럼 필수적인, 명확한 symptom이라고 하면 증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적 증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병적 증상을 갖지도 않고요. 그 기저에 있는 그 다음 biological이라고 하면은 생물적인 그 다음에 이상 증상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취급됩니다. 마치 그것들이 질병인 것처럼 취급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as if 가정법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질병이 아닌데 질병인 것처럼. 왜? 이러한 이상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그게 없잖아. 그럼 얘 질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인 것처럼 자주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하나의 설명, 이것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이제 명확합니다.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으로 취급받는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하나의 설명인데요. 자, in order to 부정사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럼 치료되어지기 위해서야. 그리고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는 무슨 상 주어? 그죠? 의미상 주어죠. 그러면은 한 상태가 치료받아지게 되기 위해서는요. by 뭐에 의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이니까 의료 체계에서 한 상태가 치료받아지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반드시 질병으로서 식별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 치료를 하려면은 치료가 하려면은 얘는 병이라는 게 되어져야 치료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럼 이제 문제점과 그 이런 것들이 명확해. 원인도, 문제점도 명확하고요. 원인도 명확해. 왜? 질병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그리고 왜 그런 거야? 아니, 얘 치료하려면 질병이어야지만 치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랑 원인이 다 나왔다고. 그러므로 결론 내줍니다. There is, 있어요. 경향이. 어떠한 경향이 있어? 뭐를 향한 경향이야? 오버리, 지나치게 넓은 개념화야. 뭐에 대한? 질병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개념화의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고 원인은 이래.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좀 사용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질병에 대한 뭐 개념을 바꾸자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경향이 있다가 이 내용의 끝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1의 3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만 좀 주세요. 그만 좀 아주 그냥. 자, 전 세계의 증가야. 어디에? IQ 스코어에서의 증가야. 약 3% per decade면 10년간. 10년당 약 3% 정도의 IQ 스코어의 전 세계적인 증가야.
됐어? 전 세계적인 증가가. 근데 over the last 100 years니까 지난 100년 동안. 그럼 뭐야? 지난 100년 동안 한 30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설명합니다. 뭐를 설명하냐면은 가능성을. 근데 뭐에 대한 가능성이야? 지적 발달의 가능성을 설명해 준답니다. 그렇죠. 뭐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의 IQ가 30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지적인 발달의 가능성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IQ 스코어에서의 증가예요. 근데 non이면 알려져 있는 거죠. 뭐로써 알려져 있는 거야?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런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필른 효과? 뭐 이렇게 보면 될까? 필린 효과? 어쨌든 그걸로써 알려져 있는 이러한 IQ 스코어의 상승은 has occurred 하면 등장했어요. far too quickly라고 하면 훨씬 너무나 빠르게야. 그래서 여기서는 투투용법이죠. 너무나 빠르게 발생을 해서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야. 뭐를 나타낼 수 없고 대표할 수 없는 거야? 유전적인 변화 같은 것들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야. 유전적 변화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년이면 유전적 변화가 거의 사실상 안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유전적 변화는 뭐 한 10,000년? 뭐 이 정도는 돼야 유전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라갖고 이거는 유전적 변화를 대표하기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improvement in nutrition이네요. 그러면은 영양 상태와 다른 건강 요소들의 향상이 아마도 account for, 뜻 뭡니까? account for? 설명하다입니다. 아마도 설명할 겁니다. 뭐를요? 그 변화의 일부를 아마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using이라고 하는 거는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봐야겠네요. 그럼 사용하면서죠. 뭐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WHO 뭡니까? 세계보건기구죠.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면서 리서처들은요 have identified 밝혀왔다라는 거야. 강한 관계를. 뭐와 뭐 사이의 강한 관계냐면은 나라의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와 심각한 전염적인 질병과 이것의 시티즌의 평균 IQ 스코어 사이에 강한 관계를 식별해왔다, 밝혀왔다라는 거야. 즉,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면 IQ가 올라간다. 영양 상태 좋으면 IQ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유전적인 변화랑은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래서 as, 뭐뭐함에 따라서 그러면 nation이 더 부유해지고 더 유능해짐에 따라서 질병을 싸울 수 있는, 질병 싸우는 것에 더 유능함에 따라서 그들의 시티즌의 IQ 스코어는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더비더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더비더비. 더 웰티어, 더 부유해지고, 아까 제가 저거 더 건강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더 부유해지고, and more capable of battling disease. 그래서 더 부유하고 더 유능해짐에 따라서 battling disease까지 그냥 예쁘게 써줄까. 이름에 따라서 그들의 시티즌의 IQ는 더 증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를테면은 더 more scores, IQ 스코어라고 할까? 더 more IQ scores each citizen 그다음에 뭐 have 정도가 돼야 될까? each citizens have 뭐 이런 식으로 가지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그다음에 더 질병을 싸우는 데 있어서 더 유능해질수록 이것의 시티즌은 같습니다. 더 높은 IQ를 뭐 더 하이어 해도 되겠네요. 그죠? 더 모어보다 하이어로 가도 상관없겠네요. 하이어.
대충 이런 식으로 더비더비로도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그 테스트 스코어의 그 상승, 얻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더 pronounced라고 하면 뚜렷합니다. 어디에서? supposed, 가장된 문화 자유로운 테스트야. 즉 여기서는 가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정되니까 가상의 문화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테스트에서 조금 더 뚜렷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와 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븐의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레이븐의 지능 검사래요. 레이븐의 지능 검사와 같은, 즉 문화와 상관없는 그러한 테스트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즉 문화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꼭 이게 영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능만을, 순수 지능만을 측정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참여자들인데요. born이면 태어난이죠. 그럼 1990년대 이후로 90년 이후로 태어난 참여자들은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냈답니다. 이러한 테스트들에서 더 좋은이고요. 누구보다 더 좋은 거야? 94년에 태어났었던 참여자들이 그랬었던 것보다가 되겠네요. 그럼 병렬 구조는 이렇게 주어가 병렬이고요. 당연히 동사인 did는 여기 있는 scored랑 병렬이 되게 되죠. 그죠? 자, 1940년대에 태어난 그러한 참여자들이 스코어했던 것보다 1990년대 이후의 애들이 훨씬 더 점수를 높게 받았다라는 거죠. 즉 1990년대에 일단 국가 전체의 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부유하고 질병에 있어서는 더 잘 싸우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반영하는 건데요. 향상을 반영합니다. 능력에서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요. manage, 다루는 건데요. dissimilar items라고 하면은 유사하지 않은 아이템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은 accompanies면 잠깐만 이거 이 화살표 빼야겠다. 왜냐면은 그것은 accompany라고 하면 수반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s가 왔기 때문에 아이템을 꾸며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도 능력을 꾸며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항상 가지고 오냐면요. 현대 사회에서 사는 거가 함께 수반되는 그러한 능력이죠. 뭐 하는 건데? 유사하지 않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즉, 계속 변화하고 이러한 거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아마도 반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IQ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이거는 유전적 변화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요. 왜? 너무 빨라갖고. 그래서 뭐가 설명하냐면요. 이거 다른 요소들이나 영양 상태의 향상이 이런 것들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질병에서의 자유와 IQ와 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질병을 잘 처리하는 아이들이 IQ가 높았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문화 같은 걸 제거한 그런 시험에서 더 두드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40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테스트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상 앞의 문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뭘 반영하는 거냐?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의 향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IQ가 증가하는 것은 뭐 이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